방금 물 주셨죠? 여기 흙이 젖어 있네. 물은 얼마나 주셨어요? 물 조리개로 한번. 근데 이거 보세요. 이쪽은 물이, 이게 흙이 젖지 않았잖아요. 그쵸?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. 이거 봐봐. 이 속은 안 젖었잖아요. 여러분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이 정보를 드리게 됐네요.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? 식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물 주는 방법,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.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대로 안 하시면 지금 키우시는 반려식물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. 이건 진짜입니다. 꽃과 식물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. 안녕하세요. 꽃과 식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재미와 함께 전달드리는 1등 채널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자 집중해주세요.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. 식물 물 주는 방법은 딱 2가지. 흙 상태 보고 나서 물 주기, 3번 나눠서 물 주기. 이것만 기억하시면 식물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물 주는 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. 그런데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. 아예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기억에도 더 남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바쁘시거나 좀 답답하신 분들은 영상 재생 속도를 1.25배속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가 지난 영상에서 흙 표면이 마른 것 같으면 물을 듬뿍 줘라. 이게 물 주기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 이 말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. 물을 주기적으로 준다? 식물 잎을 보고 준다? 다 틀렸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 환경과 컨디션이 그때그때 다른데 딱딱 시간 맞춰서 주기적으로 물 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? 또 잎이 조금 시들하다고 해서 흙은 축축한데 물을 또 주는 게 맞을까요? 그럼 아마 과습으로 그 식물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사람처럼 식물도 물이 필요할 때, 목 마를 때 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게 언제냐고요? 바로 흙이 말랐을 때예요. 눈으로는 겉 흙이 말랐는지 한번 보시고 말랐다면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파헤쳐 보세요.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넣어 보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애매하다? 그럼 방법이 있죠. 우리 집에 나무젓가락 하나 정도는 다들 있잖아요. 나무젓가락을 쑥 찔렀다가 빼보는 거예요. 흙 속이 아직 젖어 있다면 나무젓가락에 흙이 어느 정도는 묻어 나올 것이고 다 말라버렸다면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겠죠. 네, 이게 끝입니다. 이렇게 알아보시고 흙 속도 말랐다면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언제? 당연히 아침이죠. 그리고 한 가지만 더, 더운 여름에는 제발 한낮에는 물 주는 거 피해주세요. 더워서 뿌리가 흙 속에서 푹푹 아주 그냥 삶아집니다.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자면 화분이 작을 경우엔 굳이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작으니까 그냥 화분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도 좀 애매하다? 그럼 그때 손이나 젓가락을 사용해보세요. 가장 정확합니다. 에이 몰라, 이런 것도 다 귀찮다? 잎 크기가 작고 잎이 얇은 식물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자주 주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그 반대라면 흙이 속까지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는 물 조리개나 물 뿌리개, 이런 물통에 물을 담아서 주실 때 이야기예요. 아니, 물 듬뿍 주라며 그냥 한 번에 듬뿍 주면 되지 뭘 또 귀찮게 3번이나 나눠서 줘야 하냐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. 꼭 3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.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3번으로 정해드리려고 합니다. 정해드려야 실제로 하실 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럼 왜 3번이냐? 영상 맨 앞에서 보셨죠? 물을 나눠서 주지 않고 한 번에 한 곳에만 그냥 쭉 따라주니까 젖지 않는 흙이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물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마치 목이 마른 사람에게 입으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머리만 좀 적셔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. 예시가 이게 맞는 건가? 네, 이럴 경우 식물의 목마름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럼 3번을 어떻게 주면 되는 것이냐? 물 조리개에 물을 담으셨죠? 그걸 대충 3등분 하시고요. 그걸 3분의 1씩 나눠서 식물에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사람도 물을 너무 급하게 많이 먹으면 살에 걸리고 그러잖아요. 식물도 마찬가지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주시되 골고루 물을 주시면 됩니다. 너무 한쪽에만 주시지 말고요.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
잎이 있어서 물을 주기 어렵다면 손으로 잎을 치워가면서 물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. 여기서도 한 가지 팁, 물을 주실 때는 너무 강하게 붓지 마세요. 그렇게 되면 물길이라고 하죠. 그런 물이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 같은 게 생기면서 오히려 흙이 골고루 젖지 않게 되고, 그럼 물이 뿌리에 흡수되지 못하고 아래로 그냥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. 나는 분명히 물을 주었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물을 받은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. 물은 꼭 3번으로 나눠서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기 꼭 명심해 주세요. 꽃 읽어주는 남자. 여러분, 식물에게 과습이란 뭘까요? 흙 안이 물로 꽉 차서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 식물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. 그럼 물을 오히려 듬뿍 주면 뿌리가 더 숨을 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물을 흠뻑 주고 다시 그 물을 화분 밑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식물에게는 더 좋습니다. 그래야 흙 안에 있던 어떤 불순물이나 안 좋은 물질들도 그 물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돼요. 그래야 식물들이 숨도 잘 쉴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요, 식물에게 저면 관수가 좋을까요? 그냥 위에서 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? 어떤 분들은 저면 관수가 더 좋다고 하시던데 제 생각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일단 저면 관수는 뿌리가 더 가까운 아래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물을 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뿌리와 흙에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되겠죠.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짧게는 2-30분, 길게는 1-2시간까지도 걸린 적이 있어요. 그리고 흙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아래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.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? 저면 관수의 장단점과 반대겠죠. 상대적으로 물을 주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불순물도 아래로 잘 빠져나가겠지만 저면 관수만큼 뿌리와 흙에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되지는 않을 거예요.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식물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식물 물 주는 주기를 좀 알고 싶다. 그러시면 식물에 물을 한번 주시고 매일매일 흙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다가 예를 들어 3일 만에 흙이 다 말랐다. 그러면 그 식물에 물 주는 주기는 3일이다.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물에게 물 주는 주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기, 이게 기본이니까요. 식물과 흙 상태 잘 관찰해 주시고 3번에 나눠서 물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훌륭한 물 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앞으로도 유익한 꽃과 식물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어지는 쿠키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럼 인사드리고 마칠게요. 구독은 좋아요.